대통령의 여름 휴가 국정 쇄신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주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모습 어떨까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좀 뭐 선수네. 자,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장병들과 운동하는 모습 눈에 띄었고 어제 영상이 공개가 되어서 저희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메시지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전국을 좀 구상하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 과거에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이맘때 되면 쓰는 기사가 꼭 있었어요. 뭐냐면 청남대 구상, 청해도 구상. 이제 휴가 갈 때 네, 어떤 책을 들고 갔었다. 뭐 이런 거 꼭 쓰는 기사였고. 그런데 실제로 다녀오면은 개각 같은 게 있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구상을 하고 왔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정말 웃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시점 되면은 하한 정국 해가지고 네. 좀 그 대통령도 휴가 가고 야당도 휴가 가고 기자도 휴가 가요, 정치부 네. 기자들. 네. 그런데 지금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휴가가 있는데 네. 야당은 지금 어느 시국인데 휴가를 갔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휴가 간 사이에 최상병 특검법 3차 발의 지금 합니다. 이제 오늘 아마 예,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발의합니다. 네네. 그 안에는 그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추가가 된 내용. 휴가를 가 있는데. 예, 그럴 것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기서 저렇게 뭐 올리고 있지만 또 그 휴가 중에 이 거부권을 또 하나 행사를 할 거예요. 방송사법. 네. 그러니 지금 휴가를 가 있어도 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만큼 돌아오면은 더 또 이 뜨거운 전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그 풀려서 최근에 어제 오늘 들어서 뭐 네. 협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협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수회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동시에 그 최상병 특검 재발의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인지 잘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협치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 그때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꺼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당선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10월 달부터 사법 리스크가 사실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뭐 위증교사 부분도 선고가 될 터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선고가 될 터인데 문제는 공선법의 선고 형량을 보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이게 되면 뭐 피선거권을 잃는 걸 떠나서 당에서 보전받았던 400억 원 이상의 네.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돼요. 그럼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그 목소리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일무이한 네. 대체가 부재한 그런 이제 대권 후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행보인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런 정치적인 이재명 대표의 속셈을 떠나서 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의제를 사전에 조율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전에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쭉 그런 얘기했죠. 그거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그렇게 영수회담을 이용할 것이 아니고 정말 민생 법안에 대해서 처리 순서를 정하고 네. 처리 범위를 정하는 실질적인 영수회담 등이 되려면 의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의제 선 정리 차원에서 만나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권영세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얘기를 꺼냈고 그런데 이와 함께 아직 발의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발의가 될 예정인 해병대원 특검법 이걸 지금 아침부터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테고 그 이후에 아마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하는 것이 진심이냐 아니면 특검하자고 다시 한번 나를 세우는 것이 진심이냐 어디에 방점이 지금 찍혀 있는 겁니까? 우선은 두 가지를 다 잘 해야죠. 지금 22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지금 법안이 한 건도 통과 안 됐다라는 네. 비판을 사실 제1야당으로서도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당으로서의 정부 여당 견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의를 하게 되면 아마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네. 이것이 이종호 씨가 어떻게 개입이 되고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와 아니면 삼부토원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괄해서 아마 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영수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네. 안건을 조정하고 사실 성과를 이번에는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네. 뭔가 내야 된다라는 양쪽의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만남에서는 상견례 그런 취지가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사례가 있는데 네. 이번에 영수회담이 성사가 되고 최상병 특검법이 어떻게든 협의 과정을 같이 거친다면 이게 정부와 그 국회가 뭔가 정치로서의 영역에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전당대 이후에 이제 한동훈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윤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난항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면 한동훈 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협상안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아마 단독으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세 번째 특검법을 아마 오늘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협치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방향을 유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